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수의사 정원장. 안수의사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저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땡땡은 만병의 원인이다. 네, 저는 그 땡땡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스트레스와 비만으로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비만. 네, 이게 오늘의 주제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 싶습니다. 우리 이 비만의 정의와 그리고 원인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비만은 표준 네. 체형, 네. 표준 체형보다 체지방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당연한 정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네.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으면 축적되는 에너지가 많겠죠. 맞아요. 그러면 몸에서는 그걸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으로 축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이 쪄 보이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반려동물만의 중요한 점은 반려동물은 보호자분들이 주는 음식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지만 네. 뭐 네. 얘네들이 야생동물도 아니고 밖에서 산행해서 먹고 할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사는 반려동물들은 보호자가 주는 음식만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비만의 원인은 보호자님들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생리적으로는 이제 몸 안에 에너지가 많이 축적돼서 이제 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이 생기지만 너머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만큼 많이 먹이고 덜 움직이게 하고 네. 네. 그래서 주범은 보호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날카로운 말씀을 처음으로 네. 해주셨네요. 네, 네. 원장님, 그러면 비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눈에는 조금 있어 보여도 제 눈은 날씬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의외로 비만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호자님들은 이제, 아니라고 느껴도 네, 네.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아닐 거라고 그냥 믿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비만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표준으로 나타낸 그 점수가 있어요. 사람은 뭐 이렇게 헬스장 가면 네, BMI 지수 뭐 이런 거 체질량 지수 측정하고 인바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장비로서 뭐 이렇게 총 단백질량, 맞아요, 근육량이나 맞아요. 뭐 지방량 뭐 다 나오는데 강아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수치화한 게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BCS 단계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네. 강아지 고양이 다 있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표는 이제 1점에서 5점까지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어떤 표는 이제 9점까지 나타내는 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인 3점 또는 이제 9점까지 중에서는 4점이나 5점 그리고 중간이 표준이고요. 이것보다 살이 찌면 점수가 올라가고 이제 마른 체형이면 점수가 내려가고. 보통은 점수가 올라가면 우리는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 지표에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네요. 네, 네. 중간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네. 먼저 옆구리 여기 가슴 쪽을 만져봐요. 네. 해서 갈비뼈가 적당히 만져지는 정도. 만졌을 때 느껴지는 정도가. 갈비뼈가 마디마디 너무 잘 만져준다. 그러면 피부하고 아래쪽 근육층 사이에 피하 지방이 거의 없는 없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졌는데 어디가 갈비뼈지? 할 정도로 전혀 안 만져진다. 그럼 그만큼 피하 지방이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좀 살이 좀 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반려동물을 위에서 봤을 때 흉부에서 이렇게 복부 쪽 허리 라인으로 내려올 때 약간 콜라병처럼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느냐. S라인. 네. 그게 살짝 들어가야지 괜찮은 건데 또 너무 해도 홀쭉해서 안 되죠. 척추뼈 볼록볼록한 게 다 느껴지거나 골반뼈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이제 마른 너무 마른 체형. 거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 될 뿐이 안 들어가고 그대로 내려온다. 네. 아니면 오히려 더 볼록하다. 그러면은 살찐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사실 조금 통통한 게 귀엽고 안아도 포근하고 하니까 더 좋긴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표준체형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만병의 근원, 그러니까 원인은 스트레스와 비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처럼 우리 반려동물들도 강아지, 고양이들도 비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네, 비만으로 올 수 있는 질환 예, 당연히 있고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들도 그렇고 비만하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심장 질환, 예. 그리고 뭐 간 질환, 네. 또 관절 질환 네. 그런 등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한 아이들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꼭 생각을 하시고, 이제 비만은 질병이다. 비만한 것 자체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만이 곧 질병이다. 네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는 반대로 비만이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네. 비만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역발상이에요. 네네. 네. 질환 때문에 비만하게 되는 경우, 이제 호르몬 질환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럴 때는 뭐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있어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네. 이 이름들이 참 좀 어렵죠. 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쿠싱이라고도 쿠싱.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식욕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주된 증상이 식욕도 좋아져서 많이 먹고,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마시고. 네, 물을 많이 마시니까 또 소변도 많이 누고. 네. 그래서 다음 단요 다식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래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일 때는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원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르몬 관련 질환도 있겠지만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살이 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고양이에서는 이제 남자아이들, 그리고 강아지에서는 이제 여자아이들이 중성화 수술 이후에 살이 좀 더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도 중성화 수술 이후에 먹는 사료가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체중 관리, 체중 관리를 못해서 살이 많이 찌는 게 비만이니까 체중 관리 보호자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반려동물들은 보호자분이 주는 음식만 네. 먹을 수 있다는 점 한 번 그렇죠. 더 강조해드리면서, 그래서 음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네. 일반 사료를 먹이고 계시다면 만약에 이제 그럼 이만큼 먹으니까 좀 양을 줄여봐야지 하고 양을 줄이게 되면 늘 우리 반려동물 배가 고파져요. 네.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뭐 식사하실 때나 뭐 드실 때 옆에 와가지고 장하시는 고양이 되는 거죠. 네. 나도 주세요 하고 네.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마지못해 더 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렇게도 안 주신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뭐 바닥에 막 떨어진 걸 주워 먹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이물을 맞아요. 섭취해서 네.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먹는 거를 갑자기 많이 줄여서 늘 배고프게 하면 애들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네, 사람하고 똑같네요. 네. 이렇게 이물 섭취해서 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맞아요. 포만감은 주되 칼로리는 낮은. 그래서 체중 감량용 처방 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거를 먹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 사료 별로 잘 안 먹는데, 많이 안 먹는데 이러는 집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사료 말고 그럼 뭘 많이 먹는지 네.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런 집들은 사료보다는 사료 말고 간식 위주로 많이 배를 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사료보다 그런 간식들이 칼로리가 높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간식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간식을 끊고 사료를 먹도록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료를 계속 안 먹고 있는데요. 사료를 잘 안 먹는다. 음. 그랬을 때 오히려 사람도 왜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사람 조절이 또 가능하니까 안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이어트인데 안 먹는 걸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오히려 더 잘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입맛이 민감해서 사료를 바꾸면 또 잘 안 먹는다든지. 네. 그래서 사료를 안 먹는다고 또 불쌍해서 또 거기에 뭔가를 또 섞어주기 시작하는 이상 또 다이어트는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체중 감량이.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처방 사료만 먹이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 가장 좋은 운동은 이제 산책. 보호자분이랑 네. 같이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뛰어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운동량을 충분히 늘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로 뭐 하루 2번으로 나눠서 한 번에 한 20-30분 이상씩. 물론 이제 강아지마다 체력이 다르니까 뭐 시간은 꼭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충분히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까 전에 뭐 처방 사료나 이런 식습관이 중요하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과 식이의 그 퍼센테이지를 나누면 80%가 먹는 거다라고 트레이너분들 말씀하실 정도로 반려동물도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식습관을 어떻게 뭐 사료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제 처방 사료를 네, 먹여야 처방 된다고 사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뭐 얼마나 먹여야 되냐? 네. 네, 그게 중요한데 네.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비만 지수 바디 컨디션 스코어를 측정을 해서 몇 점인지를 보고요. 보고. 이 아이가 만약에 7kg다. 네. 근데 비만도가 좀 있어서 목표 체중을 5kg로 감량해야 된다. 이 아이들 2kg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사람이랑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하면은 이제 그 목표 체중을 일단 설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기간입니다. 얼마만큼 기간에 체중을 줄일 것이냐. 너무 또 빠르게 해도 안 좋고요. 장기전으로 가야 되네요. 네. 그렇다고 이제 뭐 2년 3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속도로 뺄 것이냐.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5에서 8% 정도,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료 뒷면에 보면 체중당 먹여야 되는 양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표준 체형일 때 또는 네. 많이 비만일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2-3가지가 나오거든요. 같은 몸무게라도. 예. 아이들마다 기초 대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먹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면은 양을 좀 더 줄여야 되고요.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으면 빠르게 빠지는 것 같으면 양을 살짝 늘려주시고 이렇게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는 횟수는 가능하다면 조금씩 자주 나눠서 먹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하루 성견이더라도 하루 2번보다는 뭐 해주실 수 있다면 한 4번에서 6번 정도까지 나눠주시면 좋고 이런 걸 줬을 때 사료 그릇을 계속 놔두지 마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주고 빼고 일정 시간을 먹을 시간을 준 다음에 다 먹었으면 빈 그릇을 그냥 치워버리고 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주고 늘 그 밥그릇이 놓여 있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런 경우는 그 보호자 한 분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같이 지내는 집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어떤 한 분이 주도를 해서 사료를 정해서 주시되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해서 간식을 끊어야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도 엄마들은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뻐서 사랑해서 그러는 건 알지만 예쁘니까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오래 우리랑 함께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반려동물들은 또 수명이 짧으니까 비만이 진짜 큰 질병이 될 수 있고 또 질병이 또 비만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호자분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쁜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근데 이렇게 비만하게 되면 평균 수명도 줄어들거든요. 그 짧은 수명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생각하신다면
더 관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또 재밌고 유익하게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다음 주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할까요? 제발.